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지냈었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7주차 1기시 수업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자신의 어떤 직업을 탐색을 해서 희망직업 4개를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지 타협까지 7주차에서 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어떤 의사결정 유형과 그리고 의사결정의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로 의사결정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개인이 어떤 정보를 조직하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진로 선택을 위한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그런 심리적인 과정이다라고 그 하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렌은 의사결정이 어떤 필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 유형, 즉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살아가면서 매번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지금도 또 점심때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먹을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걸 먹어볼까? 아니면 뭐 이런 의사결정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인식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은 이행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렌은 이러한 의사결정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그래서 이 하렌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적절한 자아 존중감과 또 잘 분해되고 통합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성숙한 대인관계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했을 때 뭐 직관적인 유형이 나오거나 의존적인 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화적으로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다. 그 장단점을 잘 살려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내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 살펴보면은,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표 그리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2개 이상의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러한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렌은 의사결정 유형을 3가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나누었고, 이 3가지의 의사결정 유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결정 유형별 장단점을 이해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의사결정 유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나서 한번 여러분이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 유형은 의사결정을 할 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유형이고,
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전에 내린 결정도 검토해보고 현재 자신이 내린 결정이 향후 미칠 영향까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는 유형이죠. 이게 장점인 반면에 그렇게 꼼꼼하다 보니까 단점은 어떻겠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간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 직관적 유형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감정 상태에 주로 의존하므로 선택이 비교적 빠르죠. 자신의 어떤 직감과 육감에 결정을 내려버려요. 굉장히 빨라요. 저도 이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늘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이런 후회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은 던져놨고 그거에 대해 수습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단점은 일단 결정의 주된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죠. 그래서 조급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 직관적 유형도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어떤 객관적 논리적 사실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자신의 환상이나 느낌을 중시하는 것이죠. 저는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요. 그냥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예. 처음에 만나고 딱 육감과 직감으로 그냥 잘해서 결혼해보자 라고 마음을 굳힌 후에 나름대로의 전략을 써서 6개월 안에 결혼을 한 것이죠. 너무 빨리 결정을 내는 측면도 있었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모든 결혼은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 환경을 서로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의존적 유형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 인정을 살피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살피고, 이런 것은 장점이 되겠어요. 단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겠죠. 남에게 물어봐서 하니까 스스로 결정 내릴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부족해. 그래서 부모님에게 꼭 물어봐야 되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언니, 형한테 물어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정한 후에 책임에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거서부터 대가족 제도에서 컸고, 의사결정 내릴 때도 계속 위에 여쭤보고 내리는 그러한 관습으로 인해서 의존적 유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을 모두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 하느냐, 직관적으로 하느냐, 의존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자, 내가 직관적으로 괜찮네 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합리적으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합리적 유형으로 정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합리적 유형인데, 합리적 유형으로 아니더라도 내 육감이 그래도 맞을 거야 라고 육감으로 결정을 했으면 이것은 직관적 유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이건 직관적으로 다 괜찮다고 했는데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것은 의존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 다 쓰지만 뭐 한 가지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쓰는 사람이 있고 세 가지 다 쓰는 사람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결론을 내릴 때 어떤 유형으로 사용하느냐가 나의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의 워크시트에 보시면 나의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책을 펴시고 첫 번째 1분부터 30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한다 그렇다 아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 30분까지 체크하는데 2분 드리겠습니다. 예, 2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 5분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30번까지 체크를 하셨으면은 그 채점지에다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4번 이렇게 번호가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이 번호를 보고 아니다라고 하는 문항은 빼버리고 그렇다고라고 한 부분만 있으면 동그라미 칩니다. 1번 내가 그렇다라고 했으면 동그라미 치고 3번 아니다라고 했으면 동그라미 치지 않습니다. 자, 5번 그렇다, 뭐 13번 그렇다 이렇게 그렇다라고 한 번호의 문항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역시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도 같은 방법으로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 번호의 동그라미. 예, 그리고 그 동그라미는 1점씩 더해서 세로로 합계를 써주시면은 여기다가 하나 각각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합리적 의사결정형이 손들어 보세요. 아, 예, 많이 있네요. 10개, 퍼펙트 10개 개수 나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합리적 의사결정이 10점이다. 예, 지금 손드신 학생은 결혼을 하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것 나중에 결혼하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많이 따져가지고 결혼이 아주 늦든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따지죠.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래서 그 자신이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실수는 없지만 너무 죄는 수가 있어요. 자, 직관적 의사결정은 손들어 보세요. 예, 퍼펙트 10개 맞은 사람. 예, 이분은 의사결정에 결정을 해놓고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빨리 해요. 이런 유형이 이제는 자신의 어떤 육감이나 그 영감에 의해서 굉장히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두 명이 있다 한 교실에, 예를 들어서 친구야. 근데 이제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비 올 때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둘이 우리 뭘 먹을까? 점심에 대한 이제 메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자, 이럴 때 직관적 의사결정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 올 때는 뭐니 해도 짬뽕이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짜장이나 짬뽕.
국물이 있는 짬뽕.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야 그런 식으로 금방 얘기하면 어떻게 그 짬뽕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닌 걸로 난 알아.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백반 먹자. 야 한 번 먹는 거지 어때?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과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따로따로죠. 따로따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백반 먹고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은 짬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육감으로 내리는 거야. 난 비가 오면은 짬뽕이야. 안 바뀌죠. 뭐 짬뽕에 어떤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뭐뭐 있다. 이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형은 한 번 먹는 건지 어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의 내리는 색깔이 있다. 자, 이 의존적 유형은 아마 저는 대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이제 부모가 해줬을 경우에 이런 의존적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는 의존적 유형에서 빼고 직관적 유형에서도 단점을 보완 좀 하고, 자, 의존적 유형의 장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죠.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장점은 자신의 육감에 의존해서 결정이 빠른 것이죠.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많은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모아서 장단점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절차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자신의 독특한 방식이 있고,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결혼 맞어요. 또 예, 진로를 선택할 때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타 다른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냥 내 스타일로 내리다 보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차를 산다, 결혼을 한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 어디로 뭐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럼 몇 개의 대안이 나옵니다. 이 대안을 선정을 하고 그 대안들을 하나하나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는 진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타협이. 그래서 이 타협은 다음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대안을 선정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대안을 선정해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게 비교 견적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군데의 업체의 이력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다시 평가 및 재투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의사결정을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 설정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명확한 목표 설정으로 가면 된다.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는 첫 번째 목표를 명확히 하고, 문제를 명확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 설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찾고, 비교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 및 재투입을 한다.
예,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의사결정 유형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합리적인 절차대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